일본 경제가 국제 원자재값 급등과 엔화 약세에 예상보다 심하게 휘청이면서 적색 경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의 경상수지가 42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1%대로 떨어지고 니케이 225 지수는 2만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9일 자체 분석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일본의 경상수지가 원유 가격 급등의 여파로 1980년 이후 42년 만에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가와 엔화 환율에 따른 20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18개 경우의 수에서 경상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화 약세가 수출 기업의 실적을 개선하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가가 105달러이고 달러당 엔화가 110엔이면 올해 일본은 22조 7천억 엔의 무역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엔화 가치가 130엔으로 떨어지면 무역 적자가 25조 4천억 엔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7개국 최악의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가 신인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30년째 세계 1위인 대외 순자산 덕분으로 평가됩니다. 2020년 말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356조 9,700억 엔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재료가 매년 수십조 엔에 달하는 일본의 경상흑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역대 2위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 발생으로 엔화 가치가 오르는 안전자산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엔화 가치는 주요 25개국 통화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경제가 고유가와 엔화 약세에 휘청이는 것은 기업의 생산 거점 해외 이전으로 무역 흑자가 줄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경상흑자를 더욱 늘리는 증폭 효과는 줄었는데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투자가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현지에 재투자하면서 해외 법인과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배당과 이자 소득도 크게 줄었습니다. 경상적자를 방어할 완충 효과도 사라진 셈입니다. 특히 유가 상승은 일본 GDP의 5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뿐 아니라 기업의 설비 투자도 냉각시킬 것이란 분석입니다. 유가가 130달러 선에서 움직이면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1.8%로 기존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노무라증권은 올해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른 니케이 225 지수를 시나리오별로 전망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일본의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국제유가가 16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일본 상장기업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올 연말 니케이 225 지수가 2만 2천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으며 경제 전문가들도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지한 것이라며 일본 언론들도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한국 같은 주변국과 비교하는 중인데 이미 하락세를 탄 경제 지표를 되돌리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1995년 이후 명목 환율은 엔고 경향, 2000년을 넘어 더욱 엔고 기조가 되었습니다. 실제 실효 환율은 1995년 이후 엔화 약세 추세, 2000년을 넘어 더욱 약세 기조가 되어 실제 실효 환율과 명목 환율의 괴리는 커졌습니다. 실제 환율로 보면 현재 수준은 명목 환율이 200엔대였던 1980년대 이전과 비슷합니다. 그 괴리의 조정을 과거 20여 년간 명목 환율의 저하가 아니라 일본 경제의 인플레이션율 저하로 이루어져 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효 환율의 평균 수준으로의 회귀는 현재의 일본의 상황에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위해 명목 환율의 엔저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필요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물가 상승이 앞서지만 결국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져 일본 경제는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예를 들면 입국 규제 해제에 의해 관광객 유입이 엔저에 의해 관광업계에 막대한 메리트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엔저의 디메리트가 선행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일본은행이 엔저를 염려라고 발표하는 것만으로 외환시장은 개입시사라고 판단해 엔고로 반전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일본채를 미국채로 바꾸기만 하면 금리 차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일본 국채의 외국인 점유율은 많지 않다. 금리는 머지않아 오르지만
나라가 지불하는 금리는 거의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다.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금리 부는 자산이다. 하물며 일본 국채는 엔화 발행, 귀국과 같은 달러 채권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은행이 엔을 찍으면 되는 이야기. 근본적으로 한 면만 보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다. 80엔 전후일 때 해외에 자산을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 되돌리면 50% 많아지는 것으로 계산되는 도요타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얼마나 환차익이 났는지 계산해보면 어떨까? 즉 다면적인 시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되는 거다. 그 나라와는 조건이 너무 달라서 이 결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라는 것. 한국의 채권은 달러 기준, 일본은 엔화 발행, 일본의 외화 보유액은 어떻지? 스와프는 주요국과는 무제한 사실을 꼼꼼히 봐야 한다. 일본의 정책금리 완화 이외 금리 인상 등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현재 실시에도 엔, 원화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시점이 잘못됐잖아. 유통량과 신용도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웃나라의 기업주, 국채를 사지 않는 외국인 투자가 채무대국의 지지가 향후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기업도 결산을 원화 전환하지 않았는가. 여행자도 줄었고 우선 한국은 자국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엔화 약세가 나쁘지만은 않다. 이 기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환율인 달러엔 교환액을 화폐평가로 보는 것이다. 달러 대비 교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로 쏠리고 있을 뿐 엔화 통화로서의 가치는 불변이다. 100엔을 가져가면 100엔짜리와 교환할 수 있다. 석유나 철강 등의 제품 가격 상승은 되지만 이쪽은 장기 계약으로 선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일본에는 세계 제일의 외화가 쌓여 있다. 대부분은 달러 자산이다. 엔저로 2달러를 엔으로 바꾸면 상당한 이익이 생긴다. 해외 법인으로부터의 달러 송금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 전문가가 심상치 않은 것 아닌가? 재정 상황은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무성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분석이 정상인가? 그냥 일본을 이기고 싶다고 하세요. 일본은 엔화 약세로 디폴트하지 않지만 한국은 원화 약세로 디폴트한다. 또 일본은 환율 개입을 하지 않는데 한국은 환율 개입을 하고 있으면서도 위험 수역 1200원대에서 되돌릴 수 없다. 1250원을 돌파하면 순식간에 1500원, 그리고 디폴트. 일본인들은 환율 상승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지만 한일 스와프를 기시다가 체결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다. 물가를 올려야 한다고 하니 딱 좋은 기회 아닐까요? 재산을 모아 쓰지 않는 사람이 바보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500만 엔 저금이 있어도 물가가 2배가 되면 저금이 250만 엔이 되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돈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쓰여야 합니다. 능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일 엔화 가치가 과도하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금융계의 긴축이 이루어지면 대금을 떼이는 것일까? 일본은 바로 옆에 리스크가 매우 높은 곳이 존재하니까 대출 떼기는 그쯤에서 중점적으로 실행되지 않을까? 엔저로 본가의 알파드 가격이 싸지면 한국은 이제 어쩌나?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